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 제2차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2차 강의는 고전입니다. 역시 또 이것도 한자와 관련된 거고요. 총 6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대인들의 사유체계가 어떤 형태로 결론이 돼서 만들어지느냐, 그게 이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역사, 철학, 뭐 문학 이러면 우리 조상들이 한자와 한글로 이러한 사유체계나 행동을 글로 표현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역사고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만든 역사고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배경은 백담사가 되겠고요. 예, 제가 40대 막 초반에 찍었던 거고요. 이것은 30대, 광개토대왕비, 아직 유리가 벽이 없었을 때, 그때는 막 만지기도 했고, 막 이렇게 오면 전기가 찌릿찌릿하다고 서로 했던, 기감을 느꼈던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조로 나온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저의 주저는 아무래도 통사를 세 권으로 쓴 거라서 아마 제가 이 역사 고전을 첫 번째로 담당하게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미래학교 고전학당인데 아시다시피 4개의 주제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TV, 궁궐, 박물관, 전통놀이, 한자TV. 지금은 한자TV에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방송도 한자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고전은 1회, 2회, 3회에서 1회가 역사고전, 두 번째가 철학고전, 세 번째가 문학고전. 당연히 그 중요한 대목들도 따와서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구나. 그리고 네 번째가 전통놀이가 있고, 다섯 번째가 생활고전, 그리고 마지막이 서울학 해서 총 6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역사니까 당연히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 곧 정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식 동아시아에서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 물론 역이라는 것은 후대에 붙여졌기 때문에 다 사였죠, 사. 그렇죠. 후대에 이제 역자가 포함되면서 역사, 적어도 15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글자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근대 용어가 아니고 이 자체가 이미 15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이라는 글자의 요 위에는 집입니다. 집업 뭐 이렇게 할 때 집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렇게 생긴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창고. 창고에서 지금 공동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노동을. 그러면 공동노동하는데 요게 뭐냐? 벼화죠? 지금 벼화. 근데 그 이전에는 벼화가 아니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산마자였습니다. 산마. 삼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칼로 이렇게 해서 껍데기가 이렇게 벌려져 나가는 이런 거죠. 우리가 기술할 때 술자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후대에 삼보다는 벼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화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골문에 보면 이 해석이 많기 때문에 갑골문에는 지금 요 글자를 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역이냐? 그것은 갑골문에 여러 문장들에서 이런 글자가 나왔을 때 상호 문장을 보면 이게 밟는다는 뜻을 갖고 있구나. 밟는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요게 이제 발로 뭘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요게 이제 사람이 아니고 숲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 길을 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따라가죠. 따라가기 때문에 반복되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반복되다, 숲을 지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곡물을 수확하다는 거죠. 곡물을 수확하다. 그래서 이 곡물을 삼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벼로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건 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후대의 벼가 모든 곡물을 대체했기 때문에. 근데 이 글자가 만들어진 지리적 환경이 어디냐면 주로 이제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대부분 1년에 일모작을 하는 곳입니다.
온대지방이니까. 만약에 이 글자의 주가 이 남쪽에서 왔다 그러면 두모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안 나오겠죠. 일모작을 하기 때문에 사이클, 1년이란 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역하면 1년이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요거 이제 발이니까 요 발을 날일자로 하면 1년이란 역자가 되는 거고, 이 발지자로 하면 1년을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 쓸 때 이 역자를 쓰는 겁니다. 역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다. 근데 이 시간이 1년 단위다. 그죠? 반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자라는 글자 속에는 1년이라는 시간 단위에 1년에 한 번 곡물을 수확하는 지역과 계절에서 만들어진 글자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역자라는 것은 결국 1년 단위를 모아서 어떤 기록을 모은 것 뜻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될 거죠. 그게 바로 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라는 것은 이렇게 삼각꼭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붓으로 보는데 갑골문에서는 붓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붓이 나오려면 종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주로 각이죠. 각. 도죠, 도. 삭도라고 부릅니다. 삭도. 삭제할 때 삭자, 도. 그래서 대나무나 이런 데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그어서, 그래서 왜 모든 글자가 이쪽에서부터 이쪽이 시작되냐.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되게 철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동서 철학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각을 할 때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85%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 그러면 오른손잡이로 각을 할 때, 자, 각을 할 때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각을 할 때, 이렇게. 각을 할 때, 이렇게 각을 하겠어요? 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서, 그럼 두 번째 칸.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궁궐 같은 데 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하고 서출한다. 철학적인데 그건 후대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방위로서 나오는 것은 되게 후대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전후, 좌우에 왜 모든 방향은 철학적인 게 아니라 내 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군, 후군, 좌군, 우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보고서 후대고, 이때는 당연히 삶의 영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서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양은 다르죠. 서양은 붓이잖아요. 파피루스에다 붓.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 왼쪽이고 우리는 동쪽이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다. 그건 전혀 후대에 나온 개념이다. 그래서 사라는 것은 이것은 각 삭도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삭도로. 그러면 삭도를 뭘 가지고 하느냐? 뭔가를 기록한 거죠. 그게 뭐냐? 역이라는 걸 기록한 거죠. 역을 기록하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세습적인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록자가 탄생하는 거죠. 기록자의 가문. 그러니까 기록하다는 동사가 기록자가 되고, 그러니까 갑골문에서는 동사로 쓰이는 거죠. 기록하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기록자란 말도 같이 써요. 기록자 말. 그리고 이제 기록하다는 것은 뭐 이런 기자, 이걸 대체하는 거죠. 사자가 이제 기록자가 되니까. 그리고 이 기록자들이 모아놨던 걸 가지고 있다가 임금이 이때까지 재해를 전부 가져와라. 선왕들의 전쟁 기록을 가져와라 하면 그 기록을 똘똘 말아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만 묶어서 나한테 줘라. 그러면 그 묶은 것을 이제 보고 창고에다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하나가 책이 되는 거죠. 책. 그것을 우리는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책. 책이 이렇게 쓰죠. 주간을 이렇게 16개나 8개를 묶어서 묶어놓으면 그것들이 창고에 쫙 있는 거죠. 그러면 임금이 특별한 걸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 갖다 주고. 이렇게. 그래서 역사란 말은 어떤 1년 단위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본 사람은 그 정도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는 시간의 흐름, 아까 말한 대로 1년 단위의 시간 흐름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 가운데 관념적으로 시간을 이직하는 영장류는 인간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미래도 예측하지만 과거의 발자취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내 동무와 무엇을 했고 30년 전에 할머니가 뭘 했고 50년 전에 할아버지가 뭐 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아무리 영악한 늑대라도 원숭이라도 과거를 축적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한 세대 아버지 엄마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러나 그 세대를 넘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조상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그런데 또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를 봤기 때문에 100년 후에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통해서 손자를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시간을 기억하는 유일한 영장류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속에 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역사고, 이것이 유일하게 인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뭐 인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많잖아요. 뭐 손을 쓴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직립하는 것도 있지만 관념적으로 시간을,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살고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것은 시간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 시간을 인간이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해시계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나 고양이나 곰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기억, 흘러가는 시간의 기억. 그러면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류가 기억하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자, 물리적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시간은 기억하겠죠. 왜냐 고전학당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위에 잠자던 시간은 사실 기억하지 않아요. 1월 4일 저녁 11시 기억 잘 못합니다. 뭐 그날 무슨 파티를 했다면 기억을 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은 이 우주 자연이 탄생함부터 있었던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에너지의 변화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기억의 단위로 인식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 그건 유일합니다. 그러면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억하는 시간은 이 시간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특징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아주 간단한 시간 단위부터 시작해서 12시간 시간 단위를 만들고 지금은 24시간 시간 단위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역사적 시간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관계없이 역사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역사적 시간에 있었던 발자취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몸과 말과 눈빛으로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쳐줘. 그럼 이게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이렇게 약속한 것이지 어떤 놈이 럴 거예요. 아니, 제가 나한테 사과를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돌덩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악수를 딱 하는 순간 반갑다로 인식하지만 다른 데서는 저 새끼가 나한테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나하고 대결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은 약속이 바뀌면, 약속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고유한 약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전, 그리고 구전은 돌아가다가 할머니가 뭘 더 붙여. 그럼 또 왜곡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거, 뭐냐? 그림 같은 거. 이것은, 아니, 원숭이를 그렸는데 이걸 토끼라고 하는 놈은 없죠. 아니, 이름은 토끼라고 부를 수 있어도 그 그림이 원숭이라는 존재는 안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35,000년 전부터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제 무엇인가 남기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교육용이든 제사용이든 뭐든 남기죠. 근데 이 그림으로는 너무나 많은 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형용사나 동사나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빨리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뒤가 마려운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아픈 표정인지 이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문자가 되겠죠. 그림 문자를 조금씩 바꿔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기호 문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참 대단한 게 인류가 최초로 만든 그림 문자와
또 가장 발달된 기호 문자를 동시에 쓰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한자와 한글을. 저는 이거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림 문자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한자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 문자와 그리고 가장 발달된 기호 문자를 쓰고 있는 저는 그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기록으로 전하는 겁니다. 기록으로 전하지 않으면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전으로 전해지지만 오래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전한 역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아주 무지 간단합니다. 일단은 시간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 그래서 이것을 역사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는 이제 통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집단이 시작돼서 현재 있는 것까지 쭉 일관되게, 그러니까 통사라는 것도 되게 늦게 생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왕조별로 그냥 쓴 겁니다. 그걸 단대사라 그래요. 단대사. 근데 이제 근대에 오면 통사가 생깁니다. 근데 한국 통사만 생기질 않아요. 유럽 통사? 세계 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가장 세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 때는 아메리카 이해하지 못했죠. 유럽도.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간의 역사입니다. 주로 이제 지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속이나 지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언제 많이 생기냐면 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 흐름 속에서는 처음에 시조가 내려온 곳이라든지 시조가 도읍한 것,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의 도읍지를 기억하지만 고조선의 여러 땅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점점 행정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지리지가 탄생하고 그 지리에 맞는 풍속들이 기록되겠죠. 이게 바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뭐 인간의 행동도 있지만 인간의 사유,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해서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역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역사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역사는 그건 강사예요. 역사학자는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역사를 좋아한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배우는 겁니다. 배운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거든요.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 삶도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왜? 후대가 기록할 거니까. 그런데 현재 내가 무엇을 하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지만 의지적이지도 않은데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BTS가 한류를 위해서 뭐 그룹을 결성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아파트 같은 노래 상상도 못했죠. 그것이 그 다음에 데드게임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 옛놀이가 이렇게 각광을 받을 줄. 근데 공기놀이 갖다 봤더니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위들, 그 오징어 게임 2는 사실 데드게임으로서 전통놀이를 소재로 이용했지만 역으로 한국의 고유한 놀이, 이것이 엄청난 변화. 그러면 이게 한류가 놀이를 쓰면 끝나냐 아니겠죠. 굿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뭐 BBQ 같은 데 가면, BBQ 맞죠? 맥도날드인가? 가면 완전히 굿즈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과자에도 막 오징어 과자에도 포장지가 막 그 오징어 게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코리안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가 오르는 거죠. 가치가, 브랜드 가치가. 자, 이것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과거의 일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나. 그래서 예전에는 객관적 역사를 되게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 역사가 아니면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민족의 우월성이라도 이걸 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역사에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 특히 종교적 역사가 위험한 거죠. 왜? 내가 믿는 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악마고 처벌할 대상이죠.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객관적 역사, 있는 그대로만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실증이라는 말입니다. 실증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자의적이라는 거죠. 취사 선택이라 합니다. 취사 선택.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주관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런 역사학자들은 객관적 역사 자료 있는 것 그대로의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는 현재 내가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오늘날 후대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한글은 당대는 그런 의지가 없었지라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엄청나구나 하면서 재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수없이 재해석이 가능한 거죠. 왜? 오늘 사는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연개소문이 역신이었다가 한때는 영웅이었다. 또 역신했다. 영웅했다. 김춘추도 마찬가지예요. 영웅이었다가 우리 한국사를 쪼고대로 만든 사대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평가는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현재를 사는. 그러니까 20년 후 30년에는 어떤 평가가 올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과거의 객관적 자료와 현재적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사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통사가 오늘 역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국 근대부터 이제 지금 당대까지 5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상까지 담아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벌어진 현상의 근원은 아무래도 흥선대원군의 집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역사는 그 과거와 오늘 해석하는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게 이걸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풍부한 사례를 배우는 거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정치적 역사적 관점을 가졌는지를 그대로 실현하는 거. 평가를 후대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이제 386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시위 현장에서 태극기를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태극기가 우리한테 왔느냐?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태극기가 들어왔죠. 이렇게 물론 지금의 태극기 부대하고는 다릅니다. 그 태극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싫든 좋든. 자, 그리고 이제 만드는 역사입니다. 뭐 로제 아파트와 제가 BTS를 예를 들었는데요.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배우는 역사와 현재 사는 역사와 미래에 만드는 역사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시간적으로 구분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제 1회 1강 역사 고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